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보실 이미지입니다. 행복한 생활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을 눌러 놓으시면 다음 강의를 쉽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손가락에서 놓은 피와 고름이 섞인 것, 농백혈, 염증이 나오죠. 오래되면 이 고름처럼 나오게 됩니다.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이번 109번째 이야기는 농백혈, 즉 염증이죠. 모든 병은 체내 염증이 생긴 곳에 질병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혈액의 색상과 건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책 상근 453쪽에서 473쪽까지 펼쳐진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이 손가락 어디에서 어떤 피, 어떤 염증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나의 질병의 문제를 진단도 할 수 있고 또 치료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몸 안의 염증과 농백혈, 어적혈 이야기를 총괄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환경적인 다양한 충격을 받죠. 열을 받았다, 바이러스, 세균, 소리, 약, 습도, 빛, 흉물, 이동, 벌레, 음식, 습도 등등등등 수천만 가지의 사람마다 다른 충격이 몸에 오게 되면은 그 충격을 이기기 위해서 백혈과 싸우다 죽어서 염증이 되죠. 즉 농백혈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죠. 활성산소가 있는 부분은 암 인자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부위에 활액이 모이기도 하고 그야말로 고름이 모이기도 하고 이것이 오래되면 이 부위에 적혈구가 연전, 양요원을 띄어서 굳어버립니다. 이것이 오래되면 암이 생기죠. 두 번째, 이런 농백혈은 오장육부, 우리 몸의 오장육부를 살리기 위해서 심장에서 가장 먼 쪽으로 이 염증, 쓰레기 하치장을 보내기 때문에 수족 냉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수족 냉증이 만병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 번째, 이 수족 냉증을 오래 방치하면 해당되는 장기나 조직의 모세혈관이 막혀 거기에 미처 사용 못한 활성산소 혹은 썩고 남은 세포가 썩고 남은 젖산, 요산 등 노폐물이 양이온을 띠면서 어적혈, 이런 혈전을 만들게 됩니다. 네 번째, 이 혈전이 오래도록 쌓여 있으면 그 부위에 종양이 생기고 암세포가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더 많이 여기저기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 자 그럼 손끝으로 보낸 농백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농백혈이 믿기지 않죠? 자, 손에는 몸에 쓸데없는 염증이나 농백혈이 가장 먼저 쌓이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인체 쓰레기 하치장에 모인 이러한 염증이 손가락에서 나온다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이건 실제 수십 년간 제가 다스리면서 찍어놓은 사진들 중에 일부분입니다. 보통 사진 2, 여기 이처럼 이렇게 피와 염증이 잔뜩 섞여 나온 이 자체도 피라고 생각을 해요. 99%가 전부 염증입니다. 이런 염증이 내 몸의 저체온, 모세혈관이 막힌 부위에 이제 염증이 쌓이면 간에 쌓이면 간염, 간암, 위장에 쌓이면 위암, 배가 속이 불편하고 무릎에 모이면 관절염이 되고 심장에 쌓이면 심장병이 되고 손에 모였다가 피부로 나오면 습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과 2는 피와 염증이 섞인 사진이죠. 자, 두 번째, 중지에서 나온 3욕의 중지에서 나온 농백혈 사진입니다. 이거는 중지에서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아주 오래된 위장장애자예요. 아직도 수십 년 된 체기가 위제에 달라붙어 있어서 밥만 먹으면 속이 더욱하고 위장장애가 생긴 사람의 염증이에요. 세 번째, 4, 5, 6 사진은 피와 고름이 함께 섞여 놓은 사진들입니다. 자, 이렇게 손가락에 모인 농백혈만 빼주고 나면 그와 연결된 경혈의 오장육부의 염증이 함께 빠지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조직이 살아나고 편해지고 질병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특히 림프절의 염증이 낮아집니다. 이 손따기에서 이 염증 이런 게 빠지고 나면 염증 피 같지만은 사실 따지고 나면 그 염증이 있죠. 그러면 그 림프구가 염증이 낮아지면서 이 암세포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고 또 생긴 암도 사라지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 손따기예요. 공짜니까 한번 따보세요. 암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세 번째, 이 손따기는 체내의 염증을 빼내는 최상의 치료법입니다. 자,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연결되어 있죠. 만약 여기서 염증이 나왔다 그러면 위장장애, 여기서 염증이 나왔다 폐암이나 폐, 코로나19 이런 곳에 잘 걸리고 감기 몸살 잘 걸려요. 여기에 염증이 나왔다 간이 안 좋은 거고, 여기 염증이 나왔다 그러면 기관이 안 좋은 거고, 여기 염증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가 발이죠. 반대편 발이, 발목 이런 곳에 염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빼줘야 됩니다. 자, 손에는 이 모든 인체의 조직과 기관, 경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된 부위의 염증이 손에 제일 먼저 모인다는 거죠. 그럼 이 손에 그 모인 염증만 쏙 빼줘버리면 거기에 있는 오장육부 있던 염증이 다 빠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통 수족냉증이 되면 이 손발이 사늘해지죠. 그러니까 피를 한 방울 탁 찔러 빼냈지만 사실은 이 피가 전체 주주주 움직여요. 움직이면 여기서 냉온 분기점, 차가워진 부위가 따뜻한 부위가 서서히 조금씩 심지어 한 번 따고 나면 바로 쫙 따뜻해지는 경우도 있고 서서히 조금씩 내려오는데 이 냉온 분기점을 잘 관찰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뼈 속에 뼈가 따뜻해졌다 그럼 뭐고 뼈 속에서 골수, 적혈구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건강한 피가 몸 안에 많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손가락을 따서 농백혈이나 체내 노폐물을 빼내면 저체온 부위의 손과 발이 끝쪽으로 서서히 따뜻해지면서 뇌압, 혈압이 낮아집니다. 세 번째, 그리고 림프구와 림프절의 대사작용이 활발해지고 골수 공장인 대퇴부, 뼈에서부터 해서 각종 뼈에 생산하는 적혈구 생산량이 많아지고 또 림프구, 백혈구 등의 생산량도 증가함에 따라서 면역 기능이 향상되고 평생 감기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저는 감기란 걸 몰라요. 코로나19 백신도 안 맞았지만은 이 감기 몸살 자체를 모릅니다. 자, 네 번째, 살아난 혈류로 피가 맑아지고 면역 기능이 향상되면서 신진대사가 좋아져서 체내 노폐물이 잘 배출되고 또 둥둥 쪘던 살이 빠지고 세포 분열이 잘 되어 새살이 잘 돋고 피부도 아주 맑아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서서히 이제 체내에 있는 적체된 양이온이 줄어들고 정상적인 음이온이 증가하면서 어적혈, 혈전 이런 것도 줄어들면서 튼튼한 일상, 기운 생동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기본이 바로 이 손따기예요. 여섯 번째,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쳐야 됩니다. 완벽하게 진화되어 온 나의 몸을 무분별한 장사꾼의
장사꾼에게 속아서 저 아들, 딸 마누라는 항생제, 해열제, 주사 절대 안 맞추면서 손님에게는 그 값비싼 영양제, 항생제, 해열제 막 갖다 퍼붓죠. 예, 조심해야 됩니다. 네 번째, 손가락 끝쪽에서 따다 보면 피가 분사합니다. 자, 피가 막 솟구쳐요. 따기를 하다 보면은 손가락 끝에서 피가 솟구쳐 오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해당되는 조직의 관말 부위에 정맥혈관이 막혀서 피가 풍선 부풀려서 압력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바늘로 꼭 건드리면 피가 싹 솟구치는 겁니다. 두 번째, 만약에 새끼손가락 끝에서 분사가 되었다 그러면 반대편 다리와 발의 정맥혈류가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푹 분사하고 피를 안 나올 때까지 최대한 짜주면 반대편 발이 점점점 찌릿찌릿 막 전기가 통하듯이 하고 떠드시고 시원해지면서 발가짐이 아주 편해요. 그래서 따고 나면 하늘 날 것 같은 가벼운 발걸음, 신발 소리 절대 안 납니다. 사뿐사뿐 잘 걷게 됩니다. 세 번째, 엄지손가락에서 분사가 되었다. 엄지에서 분사, 엄지는 목입니다. 목, 기관, 갑상선 이런 것이 시원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검지손가락. 검지손가락을 따고 나면 이상하게 눈이 시원하게 잘 보여요. 우리가 냉장고에 냉동실에 문 탁 열면 시원한 그 어떤 맛이 눈에 느껴집니다. 안압이 높은 것이 낮아지기도, 시력도 좋아지고 간 기능이 개선돼서 피로감이 낮아집니다. 네 번째, 중지에서 분사되었다. 그러면 뇌압, 머리에 압력이 아주 높은 것이에요. 그래서 중지에서 분사된 걸 최대한 짜주고 나면 머리가 시원해지고 뇌압이 낮아서 잠도 잘 자게 됩니다. 그 다음 약지에서 분사가 되면 폐 분사가 되었다. 그러면 코, 비강 이런 것이 아주 시원해요. 코가 시원하고 있던 비염도 뭐 사라지듯이 코가 뻥 뚫리고 가슴이 시원하고 숨을 넣으면 막 숨이 이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느낌, 즉 폐활량이 서너 배 증대가 됩니다. 네 번째, 심한 경우에는 따고 나면 피가 천장까지 팍 솟구쳐요. 그래서 손끝 따기를 할 때는 좀 피해서 따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옷을 다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최대한 피가 안 나올 때까지 짜내주면 해당되는 조직의 막힌 정맥혈류가 살아나서 딴 손가락 끝쪽의 조직들이 서서히 살아나는데, 보통 이 현상은 7분 정도 지나요. 7분 정도 지나야 그 경혈까지 피가 정상적인 피로 바뀌어지면서 정상적인 압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때 되면 7분 후에 확인해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그런데 가끔 손가락이 불룩 튀어나와서 활액이 나오는 경우, 그 다음 피의 색상과 건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특정 부위가 불룩하게 부어오르죠. 그 다음 여기에는 뭐냐, 젤리 같은 활액이 생겨요. 젤리 같은. 그러면 뭐냐, 이런 것은 사일 치면 안 됩니다. 아주 큰 대치문 가지고 깊숙하게 푹 찔러서 짜내면 이런 끈적끈적한 활액 젤리가 막 나오게 됩니다. 자, 손을 다스리다 보면 아주 오래된 고질병이 나을 때쯤 되면 그게 손가락으로 활액으로 모여요. 젊은 사람 나오잖아요. 나이가 들면 이렇게 모입니다. 이것은 그 해당되는 부위의 염증이 적체된 활액입니다. 이건 빼줘야 됩니다. 빼주면 2, 3일 지나면 고마고 싹 가라앉아요. 자, 이게 제가 만든 혈액의 색상과 농도에 따른 건강표입니다. 이래서 12가지 종류로 구분해 두었는데, 자, 두 번째, 이 손따기 후 손가락에서 나오는 피를 휴지에 묻혀서 본 혈액 색상과 건강표입니다. 휴지에 살짝 묻혀보면 좋아요. 이때 건강한 사람의 피는 휴지에 묻혀두면 오래 지나도 피가 빨갛게 그냥 유지돼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피를 휴지에 딱 묻혀놓고 나면 돌아서면 바로 피가 새까맣게 변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죽은 적혈구, 즉 산소가 없는 적혈구, 활성산소가 있는 적혈구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적혈고농이 가장 건강한 피의 색입니다.
일로 숫자가 점점 이렇게 높아질수록 건강 지수가 낮은 사람이에요. 손따기 할 때 참고하면 좋겠죠. 자, 6번째. 그럼 손따기 후 피의 색상과 건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적혈고농, 이건 건강한 사람의 피색입니다. 잘 익은 대추의 짙은 빨간색 피입니다. 선홍색, 홍빛이 나는 것은 무조건 염증이 섞인 거예요. 짙은 빨간색의 피입니다. 보통 이 피가 보통 정상이라 생각이죠. 선홍빛 나는 건 주홍, 주황, 귤색 이런 식으로 색이 바뀌는데, 그래서 아주 빨강해서 흔히 다홍, 주홍, 귤색, 이런 그 다음에 노랑, 흰색 이런 식으로 피가 점점 나빠져요. 적혈전홍입니다. 적혈구에 농이 섞였다는 얘기죠. 피색이 그냥 가몽씨, 잘 익은 빠른 가몽씨빛의 피색이고 여기에는 농백혈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사람 염증지수가 몸에 높고 면역기능이 떨어진 사람이에요. 세 번째, 저혈기법. 피가 잘 안 나오는데 짜는 중간중간에 거기에 공기방울 같은 게 보여요. 이것도 역시 약간 주홍빛의 피와 함께 공기가 섞여 빠져나오는, 이게 바로 뭐냐, 그 사람은 그 부위에 활성산소가 있는 사람, 즉 암적 요소가 있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 유혈전홍. 이제 피가 점점 빨강해서 다홍, 주황, 귤색, 노랑으로 바뀌어가죠. 유혈전홍, 저혈전홍, 저혈, 피가 적게 나오면서 농도 적다. 무혈, 피가 안 나오다 갑자기 무액, 액이 나온다. 무혈수액, 피가 안 나오다 쭉 자니까 고동 같은 것이 나온다. 이런 사람은 염증지수가 매우 높고 암세포가를 주의해야 됩니다. 면역기능이 현저히 낮은 사람입니다. 사흘도록 아픈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자, 8번에서 9번. 이건 정말로 심각하죠. 무혈농에 피가 나오는데 꾹 짜니까 약간 노란빛이, 맑은 물빛이 약간 끈적끈적한 누른빛의 농액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적혈구와 같이 섞여 피고름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건 심각한 질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누런 고름까지 나오기도 하고 노란 고름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10번째, 적혈분소. 짰는데 손가락 끝에서 피가 솟구쳤다. 지금 솟구치는 그림이죠. 이렇게 팍 솟구쳤다. 즉 정맥의 핏길이 오래도록 막혀 모세혈관의 각종 오장육부의 관말지역, 즉 끝부분에 압력이 높아 물총처럼 피가 솟아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1, 12 둘 다 흑빛이 나죠. 흑혈, 검은 피가 나오고 농혈, 농백혈도 섞여 있습니다. 무혈, 흑혈, 피가 안 나오다가 겨우 짜면 타락처럼 나오죠. 즉 정맥핏길이 오래되어서 막혀있는 혈전인데 이 어지럽게 되어 피가 잘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아주 세차게 힘을 주어 짜내면 골타르처럼 끈적끈적한 피가 겨우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는 손발에 털이 나고 사타구니에 피부가 검어지고, 우리 손발에는 털이 나면 안 됩니다. 또 피부가 경게 변하고, 이런 사람은 햇빛 조금만 봐서 햇빛 탑니다. 건강하고 면역기능이 뛰는 몸에 염증이 있는 사람 햇빛 봐도 안 타요. 피부가. 내 피부가 햇빛 잘 탄다고 하면 이미 뭐냐, 모세혈관 표피혈이 전부 다 죽은 세포이기 때문에 살아있으면 그 세포 바로 표피가 떨어져 나와서 새로운 새살이 돋기 때문에 햇빛에 피부가 검어지지 않습니다. 주근깨 절대 안 생겨요. 자, 이렇게 좋은 공짜 치료법이 바로 기본 혈류순탁입니다. 자, 정상적인 피를 만들기 위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피고름이 나오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생각해보세요. 몸에 전부 혈관마다 전부 피가 없고 고름이 있다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이 매우 많아요. 얼굴 딱 보면 대부분 저는 압니다. 근데 이제는 뭐야 그런 사람이 많아서 입을 닫고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자, 기만순탁입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3번을 따주면은 어지간한 병은 치료가 아주 많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본손 따기는 반드시 양손을 모두 따줘야 됩니다. 전신의 막힌 혈류를 뚫어주는 딸점입니다. 자, 먼저 오른손 다사, 나사, 라사, 그 다음 가, 마, 딱 5군데예요. 손을 딴 후에 반드시 7분 후에 반대편 장기 쪽에 테스트를 해보세요. 오른손 새끼손가락 끝을 갖다 그러면 왼발 7분에 왼발 발목을 한번 돌려보세요. 이렇게 막 돌리면 발목이 되게 편해요. 자, 그리고 만약에 나를 땄다, 나사를 땄다, 그럼 호흡 쉬면 폐가 갑자기 반대편이니까 오른손을 따면 왼쪽 폐에 숨이 쑥 들어간 느낌, 코도 뻥 뚫는 느낌 들어요. 이제 확인해 보면서 그동안 실종된 오감을 살리라는 겁니다. 내가 따고 내가 절개야 내 머리의 손가치에서 에너지, 기운, 세포의 양자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내 에너지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기운을 만들고 오감을 살려야 내 병이 치유가 됩니다. 따도 딴 듯 말 듯 그렇게 하면 안 딴만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즐겨야 됩니다. 세 번째, 양손 모두 따고 피를 짜낸 후 머리가 가벼운지 눈이 시원한지 오감을 살려보세요. 그리고 차가워진 부위, 내원 분기점 위치도 확인하면 더 좋습니다. 자, 일주일 간격으로 3번 정도 따서주시면 머리가 가볍고 발간도 편하고 적혈구 수치와 면역 기능이 매우 높아져서 평생 병 관리비 없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네요. 자, 우리 여름철만 되면 몸에 있던 염증이 피부로 나오려고 발악을 하죠. 왜? 몸에 여기저기 쓰레기 하치장이 피부에 있으니까 날씨가 뜨거워지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 염증을 피부로 끄집어내려고 발악을 하는데 간단해요. 잘 나오게 해주면 끝이에요. 자, 이야기 마치기 전에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를 유익하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다음 110번째 강의는 여름철만 되면 피부에 이것저것 피부병이 생기죠. 땀띠, 습진, 무좀, 아토피, 두더기 이런 것의 원인과 자가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여름은 공짜 찜질을 즐기는 계절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어서 나의 막혀있던 모든 모세혈관을 열어주면서 이 강한 햇빛이 내 머리의 중심에 있는 차크라, 즉 손가치를 살려내는 가장 좋은 시기예요. 그래서 햇빛 얼굴 가리고 다니지 마세요. 그냥 내놓고 다니세요. 그래서 몸의 모든 조직의 막힌 모세혈관까지 살아나면서 적체된 염증이 피부로 나오려고 발악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예요. 이 치료법을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